자, 이번 시간에는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과학 백제 3, 4학년이지? 3, 4학년 자, 제1편 창의사고력 실력 따지기 백제. 자, 기출문제는 그냥 혼자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백제부터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물리 영역이네. 물리 에너지라고도 하지. 물리. 자, 1번은 우리 선생님 읽을게. 자, 맑은 날 아침이면 동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볼 수 있지만 이 햇빛에 비친 먼지들도 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방에 먼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치? 이것은 우리 눈에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오는 빛을 통해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그치? 날씨가 좋은데 햇빛에 그치? 기억나? 교실에서 먼지가 보일 때, 그지? 먼지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 본 적 있지? 그지? 이 먼지. 자,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는 잘 보이는 것일까? 그지? 그 이유는 뭘까? 먼지 싫어? 먼지는 싫지. 싫은데, 싫은 먼지가 왜 보이고, 자, 싫은 먼지가 주변에 있는데, 안 보일 때도 있잖아. 그치? 산란자. 자, 산란자가 그러면 뭐야? 먼지란 얘기지. 그치? 자,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햇빛, 그치? 강하게 오는 햇빛에 의해서 산란돼서 그러면, 먼지에 의해서 산란돼서. 그러니까 햇빛이 뭐야? 레이저 빛과 같은 거지. 그지? 레이저 빛과 같이 강한 빛이 오니까, 평소에 형광등 불빛, 그지? 요즘에는 LED 등인가? 교실 안에 있는 등 불빛으로는 빛이 약하다 보니, 먼지에 부딪혀서 오는 빛이 별로 없는데, 근데 햇빛은 엄청 강한, 낮에 강한 햇빛에 의해서는, 작은 먼지들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먼지가 없다가 있어진 게 아니라, 뭐야? 원래 있었는데, 보이게 된 거지. 그지? 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다른 빛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빛이 먼지에 닿아서 흩어지면 우리 눈에 먼지가 잘 보이는 것이지. 그지? 자, 이때, 산란이란 얘기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지. 왜냐면 이게 용어가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알아야 될 용어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과 같은 원리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 아까 그지? 과학 쿠키 이름이 뭐지? 그분이 잘 얘기해줬지. 세 가지나 얘기해줬는데 뭐가 있을까? 빛의 산란 세 가지. 이제 하늘이 파란 이유, 노을이 붉은 이유,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 그지? 세 가지를 다 알려줬네. 그지? 그지? 자, 이제 노을이 지는 현상, 노을이 붉게 보이는 현상,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현상, 바닷물이 푸르게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 노을이 지는,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 지는 현상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지? 붉은 노을. 그지? 붉은 노을이 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또 뭐가 있지? 우리 주위에 더 있나? 산란, 알루미늄? 음.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자, 흙 뿌려지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옷, 자, 그리고 영화관, 뭐 이렇게
난반사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산란과 비슷한 거야. 그죠? 흙 뿌려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영화관의 스크린도 어디에 앉아있던지 다 보이지. 그죠? 그 이유가, 상영된 빛을 사방으로 흩뿌려주니까. 그지? 흩뿌려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 산란이라고도 얘기하고, 난반사라고도 얘기하지. 그지? 자, 동으로 만들었다고? 영화관의 스크린을 동으로 만들어놨다. 알루미늄도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봅시다. 자, 영목이는 잠수함의 원리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했다. 자, 뭐냐면 유리잔에 소다를 2스푼 정도 넣고 유리잔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유리잔에 마카로니를 2-3개 넣었어. 마카로니 뭔지 알아? 마카로니? 우리 샐러드나 그런 데도 좀 들어있지. 유리잔에 식초를 넣었어. 그리고 마카로니 표면과 움직임을 관찰한다. 사이다에 마카로니를 넣어 비교해본다. 자, 이거, 자, 소다랑 식초랑 만나면 뭐가 발생해? 소다랑 식초가 만나면 뭐가 발생해? 기포, 그지? 기포가 발생해. 그죠? 그지? 기포가 막 발생해. 이게, 혹시, 이산화탄소라고 들어봤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사이다 안에도 뭐가 있어? 기포가 발생하잖아. 그지? 이산화탄소, 탄산이 나오지. 그지? 자, 이거는, 선생님이 힌트 동영상을 보실 테니까, 자, 마카로니, 미음에서 마카로 표면에 기포가 생겼다. 이 기포는, 뭐지? 기포는 일단, 이산화탄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지? 사이다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그리고, 미음과 비읍에서 마카로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자, 이미 확인했지? 어떻게 됐어? 건포도처럼 조금 무거운 애들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 왜 그래? 마카로니도 그럴 수 있는데, 그지? 자, 이산화탄소 기포가 어떻게 된 거야? 마카로니 표면에 달라붙으면 기포에 의해서 가벼워지니까 떠오르지? 기포가 가볍잖아. 그지? 가벼우니까 떠오르고. 그지? 그리고 물 표면에서 기포가 터지면, 그지? 터져서, 공기 중으로 가면, 다시 기포가 적어지니까 다시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다시 가라앉고, 표면에 다시 이산화탄소 기포가 달라붙으면 또 다시 떠오르는 거지. 그죠? 신기하지? 자, 그러면 영목이가 위 실험을 통해 알고자 했던 잠수함의 원리는 무엇일까? 잠수함도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하잖아.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기포가 안 만들어지는데? 일부러 만들어야겠네. 그지? 어떻게 만들어? 자, 물 넣는 게 쉬울까? 공기를 넣는 게 편할까? 그지? 공기 넣는 게 어렵지. 그지? 물 속에서 공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빼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를 이용하고, 물 넣을 때는 그냥, 공기를 빼내면 되는 거지. 그지? 공기를 빼내면 알아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기 넣는 게 펌프를 이용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잠수함에는 뭐가 있어? 공기 탱크, 물 탱크, 그지? 탱크가 있어서 공기를 넣을지 물을 넣을지 정해서 하는 거지. 자, 잠수함은 잠수할 때는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떠오를 때는 펌프로 물을 빼낸다. 왜?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그지? 물탱크 공간에 의해 가벼워짐으로 부력이 커져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잠수함의 원리를 알기 위해, 영목이는, 똑똑한 영목이네. 영목이는 뭘 한 거야? 자, 마카로니아 사이다로, 그죠? 이렇게 했네. 그치? 그치? 자, 영목이는 머리가 좋지. 그치? 수업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 실험이 끝나면 맛있는 사이다 마카로니를 먹으면 되지. 그치? 어쨌든 실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실험 재료를 정한 것 같아. 그치? 자, 식초보다는 사이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치? 자, 3번을 보자. 우리 똑순이 우리 짧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 사람. 우리 문제를 원래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훈이. 똑순이는 삶은 달걀과 날달걀을 갖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삶은 달걀을 돌렸고 잡았다 놓고 날달걀도 돌렸다가 잡았다 놓고. 자, 1번. 자, 1번은 은서가 읽어주라. 두 달걀 중 더 잘 돌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두 달걀 중에 어느 게 더 잘 돌아갈까? 그치, 삶은 달걀이 더 잘 돌겠지. 이유는? 자, 완숙과 반숙도 비교할 수 있지. 그치? 날달걀과 삶은 달걀. 그치?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 자, 좀 더 과학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지. 자, 날달걀은 내부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력이 액체 내부에 골고루 전달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전해지지만, 그치? 내부가 고체 상태인 삶은 달걀은 회전력이 골고루 전달되기 때문에 1차가 돼서 도는 거고, 그치? 액체는 겉에는 고체고 안에는 액체니까 내 맘대로 안 돌아. 그치? 이런 경우 많잖아. 그치? 내가 가자고 하는데 잘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동생이 안 따라오기도 하고, 그치? 답답할 때 있지. 그게, 일체가 안 됐기 때문인 거지. 그치? 마음이 일치되면 같이 놀고,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부분이야. 그치? 날달걀은 액체고, 달걀 껍데기는 고체니까, 우리는 뭘 돌린 거야? 껍질을 돌린 거잖아. 그치? 고체를 돌렸는데, 액체랑 고체가, 일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체만 돌고, 액체는 잘 안 돌고, 그런 거지. 그치? 좀 더 과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자, 2번은 답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게. 문제 읽을. 돌고 있는 읽어볼 사람. 자, 성원이. 돌고 있는 두 달걀을 동시에 잡았다 놓으면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돼? 삶은 달걀은 딱 멈추고 날달걀은 약간 멈췄다가 다시 돌아요. 그치. 이거는 돌고 있는 두 달걀을 동시에 잡았다 놓으면 아까 나왔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지. 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삶은 달걀은 멈춘 채 움직이지 않지만 날달걀은 손을 떼면 잠시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 왜? 날달걀이 일단 멈춘 후에도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은 껍데기 안에 액체 부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해되나? 자, 잘 생각해보면, 껍질을 돌렸어. 그지? 껍질을 돌렸더니, 고체인 껍질을 돌렸는데, 액체는, 원래 가만히 있는 액체를 고체가 돌면서 같이 돌자 한 거지. 그랬더니 액체가 느릿느릿, 돌기 시작했어. 그죠?
돌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고체를 잡았어. 잡았다는 얘기는 멈췄지. 고체가 멈췄는데, 액체는, 계속 돌고 있는데, 고체만 멈췄으니까 액체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 그지? 멈추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액체가 돌고 있던, 그지? 원래 움직이려고 했던, 그지? 움직이고 있던, 원래 관성대로 좀 더 돈 거지. 그지? 이거를 회전할 때 생긴 거니까 회전관성이라고 하지.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지. 막 달리다가 뭐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 넘어지지. 딱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핑 넘어져. 왜 그래? 자, 앞으로 움직이던 몸들이, 그지? 발은 걸려서 멈췄는데, 위에 몸뚱아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가면서 넘어지는 거죠. 그지? 그게, 그래, 관성의 법칙이지. 그지? 몸뚱아리. 우리 몸이 몸뚱아리잖아. 자, 너무 어려운 단어 썼나봐. 그지? 자. 아니야? 다행이다. 그지? 자, 관성, 여기 있지. 멈춰있는 물질은 멈춰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그지? 관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4번을 봅시다. 4번을 우리, 누가 읽어볼까? 연우. 병이와 성경이는 등산 중에 이정표가 없는 두 갈래 갈림길을 만났다. 거기까지. 그리고, 다니엘. 고민 끝에 일단 오른쪽을 선택하였고, 혹시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그리고, 화진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 바둑알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개씩 떨어뜨렸다. 그리고, 홍준이. 바둑알이 떨어진 간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자, 여기 보면 병이와 성경이가 등산 중에 이정표를 없는 두 갈래 갈림길을 만나가지고 고민 끝에 일단은 오른쪽을 선택하고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바둑알을 떨어뜨렸어. 그치? 자, 바둑알을 떨어뜨렸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렸대. 그치? 자, 이게 유명한 영지연 문제야. 영지연에 나왔던 문제. 자, 1번은 우리 은서가 읽어주라. 갈림길에서부터 나중까지 병이와 성경이의 걷는 속력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시오. 일단 걷는 속력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일단 확인해보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간격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시간 간격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치? 자, 늘어났어. 늘어났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으니까 빨라졌어. 그치?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좀 느려졌네. 그치?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느려졌네. 그치?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시작은 일정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그죠? 원래 사람들이 좀 자, 처음에 일정하게 가다가 속도가 붙으면 좀 빨라졌다가, 그지? 중간 이후부터는 점차 체력이 딸리니까, 그지? 체력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지. 1km/h씩 늘어났다가 줄어든다. 어우. 자, 이제 2번에 우리
이거는 지금 급해서 선생님이 할게. 자, 만약 병이가 10초에 바둑알을 한 개씩 떨어뜨리고 걷는 속도가 위 그림과 같았다면 병이와 성경이가 1.4km 떨어진 곳까지 가는데 바둑알은 몇 개 필요하겠는가? 위 그림의 눈금 하나의 거리는 5m래. 자, 확인해보자. 자, 10초라 그랬지, 10초. 자, 바둑알을 떨어뜨린 건 10초, 그지? 10초, 그지? 자, 10초 간격이고, 그리고 한 눈금은 5m,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력 구하는 거 있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해야지, 속력, 그지? 속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시간은 몇 초 걸렸는지 보려면 바둑알이 몇 개인지 계산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산하기 쉽게. 바둑알이 10개네. 그러면 100초가 되겠네, 100초. 그치? 그리고 거리는, 자, 간격을 보면 되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14을 곱했네. 그지? 그럼 몇이야? 70. 그지? 70m. 우리 계산 좀 하지, 우리. 그지? 자, 그러면, 속력이, 우리, 00 지우면, 0.7m/s가 되겠네. 그지? 속력. 너무 어렵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우리, 뭐 해야 돼? 바둑알을 몇 개 떨어뜨려야 될 거야. 바둑알이 필요한 개수잖아. 그지? 바둑알은 몇 초마다 떨어뜨려? 바둑알은 10초마다 떨어뜨리잖아. 그지? 10초에 몇 미터 가는지. 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10초에 몇 미터가? 평균? 00 지우면 10초에 7m 가는 거지. 그지? 10초에 7m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10초에 7m 이동하잖아. 그러면 몇 킬로미터 간대? 1.4km 가면 바둑알이 몇 개 필요할까? 인 거지. 그지? 자, 1.4km니까 우리 미터로 바꿔줘야지. 미터로 바꾸면 갑자기 수학 시간이 돼버렸네. 그지? 1400m 되지. 그지? 1400m. 오우. 자, 1400m. 그러면, 자, 얘를 뭐로 나누면 돼? 7m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바둑알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지? 자, 나누면 몇이야? 7, 2, 14. 그지? 7, 2, 14니까 공 2개 남으니까 200개네, 200개. 그지? 오, 자, 이해했어? 자, 그래서 답은 200개. 자, 풀이 과정을 쓴다면, 아까처럼, 그지? 10초에, 7m. 이제, 바둑알 한 개. 바둑알 한 개가 10초인데, 평균 7m가 돼요, 평균. 이제, 평균 7m가 됐기 때문에, 1.4km가 1400m니까, 그치? 1400m를 7로 나누면 200개가 된 거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다리가 안 보여? 엄청 빠른데? 그치? 엄청 빠른 거야. 10초에 7m 가는 거잖아. 엄청 빠른 거 아닌가? 자, 그러면 5번을 보자. 5번에, 그래. 지호.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바늘을 자석으로 문지르면 바늘이 자화되어 자석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노아. 그래서 수영이는 과학도서
도서에서 바늘 자석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볼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실험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 바늘 자석의 한 극으로만 열심히 문질러 바늘 자석을 만들었어. 그치? 바늘 자석을 3개의 종이배에 각각 다음과 같이 꽂은 다음에 이제 수조에 물을 넣고 바늘 자석을 꽂은 종이배를 띄웠어. 그리고 막대 자석을 수조 중앙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렇게 됐대. 그치? 자, 그러면 1번에 우리 아까 안 읽었던 친구 중에 채영이가 읽어주라. 위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종이배들은 정삼각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누구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 시후는 마이크가 안 되네. 자, 선생님이 시키고 싶은 사람 할게. 미안. 자, 시연이. 종이배에 꽂힌 바늘은 귀 부분은 무슨 극일까? 그리고 종이배들의 정사각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자석의 N극을 그지? 가까이 가져갔을 때 종이배들이 정삼각형을 이뤘어. 그지? 자, 귀 부분은 무슨 극일까? 그지? 자, 정삼각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지. 자, 바늘을 자화시켜서 한 거잖아. 그지? 열심히 한쪽 극으로만 문질러야지. 그지? 한쪽 극으로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문질러야 돼. 근데 요즘 교과서는 좀 바뀌었는데 그냥 붙여놔. 그치? 자석에다가 바늘을 붙여놓는데 문지르는 게 좀 더 자화가 잘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종이배 N극을 가져다 댔는데 자, 그러면 종이배들의 귀 부분, 위쪽 부분은 그지? 위쪽 부분은 무슨 극일까? 무슨 극? 그치? S극이야. 선생님 떨어져 있으니까 그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같은 극인 N극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S극이야. 그지? S극이야. 그러면 왜 더 가까이 오지 않고 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왜 그래? 더 가까이 와야지. 근데 뭐야? 가까이 와야 되는데 N극을 보고 막 가고 있는데 귀들은 또 서로는 같은 극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생겨? 청력이 작용하지. 그죠? 자, 배들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귀 부분은 S극인데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같은 극이니까. 종이배에 꽂힌 바늘이 막대자석 N극과 인력이 작용하여 가운데로 뭉치지만 각각의 종이배들의 바늘 자석들 사이에는 같은 크기의 청력이 작용하여 정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 정삼각형을 이루게 된 거지. 그치? 왜냐면 힘이 같으니까, 그치? 힘이 같으니까 간격을 나누는 거지. 그치? 자, 2번. 만약 종이배들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석의 극을 S극으로 바꾸면 종이배들은 어떻게 될까? 자, 뒤집었어. N극과 S극을 탁 뒤집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 같이 뒤집어줘. 자, 지금은 가까이 가려고 한 거잖아. 그지? 가까이 가려고 애들이 모였는데, 이제 반대극이 S극이 되니까 청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 밀어내겠지. 그지? 그러면 수조 끝으로 다 밀게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가까이 오던 배들이 다,
청력이 작용해서 끝으로 간 거야. 그지? 이해돼? 흩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막대자석과 청력이 작용하니까 종이배들 사이에도 청력이 작용하니까 새 종이배들은 수조의 벽 쪽으로 향해 움직이겠지. 그치? 흩어지겠지. 그치? 이게 되지. 자, 그러면 극에서 한 극으로 계속 문지르면 바느질 자석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자화가 되는 이유는, 그지? 계속 문지르면 자석이 되는 이유는, 이제, 알갱이들이 일정하게, 그지? 일정하게 배열되기 때문인 거지. 자, 자석에 있는 자석을 가진 성분이 바늘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자석 알갱이들이 일정하게 배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답변이 되는 거고, 그지? 우리는 3, 4학년이니까 요 정도로 답하면 되겠다. 그지? 자, 자석에 의해 자성을 갖게 된 바늘을 다시 본래의 자성이 없는 바늘로 되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시 자화된 거를 자성을 없앨 수 있을까? 그치. 그냥 기다려도 돼. 알아서 놔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무질서하게 변한다.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가열하면, 그지? 가열하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알갱이들이 원래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가, 열을 가하면 뜨거우니까 여기저리 막 움직여가지고, 다시 정신없는 상태로 바뀌지. 그지? 정신없는 상태로 바뀌어. 그지? 그래서 자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반대극으로 문지른다. 그지? 지금, 요렇게, 문질렀으니까 반대로 문질러. 그지? 반대로, 또는 반대극으로 문지르면, 더 정신없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충격을 준다. 그죠? 자, 가끔 이렇게 세게 내리치면, 아이들이 또 정신없어서 원래대로 변한다. 그래. 충격,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지? 기다린다. 시간이 오래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지. 그지? 자, 선생님 있으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없으면 점점 공부하던 힘들이 빠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